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주말에 기동하고 내일은 또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미국의 휴장일인데요. 주말이라는 기간 동안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어떤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30를 찍고 8% 정도 반등해서 지금 355에 위치한 상태인데요. 우선 저의 경우 1차적으로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330대의 밸류에이션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유를 드린 상태인데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근차근 시작하자는 의미는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를 가리킬 때를 시작으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라는 의미이지 결코 저평가 혹은 적정 주가에 왔다라고 올인을 때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트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이지 절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보는 지표 중 하나를 공유드리자면은 그것은 바로 섹터별 수급 현황으로 객관적으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과 힘이 어떠한 상태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여기 세로축은 모멘텀이고 가로축은 힘으로 중심인 100-100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힘과 모멘텀이 여기 강함, 가장 강함, 약함, 가장 약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위치한 수급 상태는 지금 가장 약함으로 방향이 턴을 해서 강함으로 갈지 혹은 가장 약함으로 이렇게 갈지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 테슬라가 강함으로 턴을 하게 돼서 올라간다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가장 강함까지 가면서 주가는 정말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주가는 약세를 보임과 동시에 테슬라는 가장 약함의 모서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장기 투자자이고 바이 앤 홀드라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타를 즐겨하는 투자자였다면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테슬라가 여기 이렇게 볼린저 밴드상 과매도로 가리킬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와 동시에 RSI는 이렇게 30을 가리킬 정도로 교집합적으로 이렇게 과매도로 가리키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베팅을 하고 주가가 8% 오는 것을 확인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등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한두 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억대의 규모로 몇몇의 기업들 상으로 바이 앤 홀드라면서 투자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밸류에이션과 수급 현황, 옵션 지표,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전부 다 보면서 제 그릇에 따라서 비중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급 지표상으로 가장 강함은 단기적 고점이고 반대로 여기 가장 약함은 단기적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은 테슬라가 만약 가장 약함으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칙에 따라서 천천히 비중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과 힘의 지표가 하락해도 결국 여기 모서리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확률적으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서 강함 쪽으로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흐름이고 특히나 빅테크에게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확률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약함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은 강함으로 다시 유턴을 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드리기 전에 지금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3주년 기념으로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000원의 멤버십을 6,000원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테슬라 대상으로 하루에 2번씩 현지 진영으로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것 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60% 하락한 우량주 저평가인 기업과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분석까지 총 주 21회 분석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8% 반등한 것에 비해서 아직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25년 2분기에 어닝 퍼셔의 컨센은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24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앞서서 25년 2분기에 어닝 퍼셔의 컨센은 0.75달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24년 4분기 실적이 약하게 나오면서 이 지표가 순식간에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였고 주가를 의미하는 남색은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확실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은 애널리스트의 평균 어닝 퍼셔의 수치가 과거 이러한 수치 때처럼 크게 반등을 보일 때가 확실한 베팅을 할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어닝 퍼셔에서만 컨센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컨센과 주가 또한 이렇게 동일한 상관계에서 움직이는데요.
주가는 반등은 했지만 아직 영업이익의 컨센은 보시는 것처럼 반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방심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영업이익과 어닝퍼셔의 컨센의 하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2월 12일 골든 존슨의 24.86달러라는 평단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벤치마크를 시작으로 모건 스탠리까지 475달러부터 430달러라는 좋은 전망이 발표가 되면서 평균 어닝 퍼 쉐어와 영업이익의 컨센을 좀 높인 것인데, 하필 2월 13일 그리고 2월 14일 날 BNP Paribas Exane 그리고 TD Cowen스에서 각각 157달러 그리고 180달러의 프라이스 타겟을 제시하면서 평균 어닝 퍼 쉐어와 영업이익의 수치를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180달러와 157달러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새롭게 테슬라를 커버하기 시작한 벤치마크처럼 기존의 기관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들이 테슬라를 평가함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평균 어닝 퍼 쉐어와 영업이익의 컨센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주가 또한 머지않아 그 흐름대로 이동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한번 저평가 혹은 적정 주가 영역에 닿았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한 상태로, 여기서 만약 주가가 추가로 조정을 받으면은 제가 대응을 추가로 할 것이고요. 반등을 하면은 저렴하게 테슬라 주식을 모았다의 의미를 둘 것인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자 하는 이유는 월가에서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는 장기적 전망은 밝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장기적 전망 그리고 대응 계획 등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50% 할인 쿠폰과 함께 새로 조인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쉽게 따라잡으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특히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래 전망 데이터 인사이트에 대해서 2월 16일부로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테슬라의 장기 매출액 성장률 전망부터 테슬라 출고량의 수치와 에너지 저장 사업부의 전망,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성장률 전망까지 세세하게 분석을 드렸으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바이존부터 수급 현황 등의 리스크를 가늠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테슬라 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기업인 1월 18일 새로운 기업 발굴이라고 분석드린 기업은 이번 24년 4분기의 실적 때 선행 분석한 대로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이틀에 걸쳐서 총합 20%가 올랐는데요. 제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떨어지면서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이 되었고, 당연히 악재는 이렇게 약해진 성장률이었는데 그 성장률이 반등할 것임을 여기 2025년과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성장률이 반등할 것임을 예측이 되고 있었고, 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 수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제가 분석했을 때 당시 배당률을 무려 5%나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담없이 포지션을 많이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는 막 시작되었고 차트 관점에서 역 헤드 앤 숄더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